현관에 둔 이것이 원래 여러분을 번영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을사년입니다. 이는 강한 음의 기운을 가진 해이며 또한 성장하지 못한 묘목을 상징한 해이라 풍파가 많고 고난이 많으며 이것이 내적으로 갈물이 되니 항상 어디서든 심리적인 불안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작은 것 또 별거 아닌 일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잦아질 것이며 또한 서로 대립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어느 해보다 지혜로움이 필요한 해이며 또한 어느 해보다 대비가 많이 필요한 해입니다. 청사의 뱀이란 동물은 유독 스트레스에 약하며 늘 피해 도망갈 길을 몇 개씩 만드는 동물이니 말입니다. 물론 이 뱀은 지혜로움과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는 집 현관에 꼭 이것을 두시도록 하세요. 분명히 이것은 기운의 순환과 조화를 만들어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앞서의 모든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먼저 올 을사년에는 산사태처럼 돈이 쌓인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도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자신만의 지식을 믿고 수많은 경험에서 만드는 진리를 잘 믿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부자들이 이야기를 하기가 훨씬 쉽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불행한 삶,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을 하십시오. 현대의 풍수는 바로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정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또한 긍정화시켜서 항상 여러분들의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이러한 행동들이 되도록 만들자는 학문이 바로 이 학문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 기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뿜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에게서 발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항상 긍정적인 길, 안정화된 길을 여러분이 내뿜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현관에 이것을 두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맑고 강하게 변할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특히 재물적인 안정은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는 현관에 거울을 꼭 두세요. 여러분, 올해는 현관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거울을 하나 꼭 두시도록 하십시오. 이 거울은 강한 수호형의 결정체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올해는 을사년이라 아주 맑고 뜨거운 화요형을 상징하는 해입니다. 이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올해 아주 뜨거워지실 것입니다. 또 다혈질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 반드시 차가운 기운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작은 거울인 것입니다. 물론 이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으나 이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화장품 케이스에 달려 있으니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남성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다니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현관 좌측 어느 곳이든 작은 거울 하나 두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들어오시면서 이것을 꼭 보십시오. 여러분, 화요형 해에서 수호형을 사주학에서는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화형을 잠시나마 식혀줄 것이며 분명 재물운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집에 재물적인 안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올해는 현관에 발매트를 꼭 두세요. 여러분, 사실 이 발매트는 현관에 두시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청결 문제로 인해 이것을 치우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는 여러분들의 부지런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올해는 꼭 발매트를 두십시오. 이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맑고 깨끗한 기운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물론 모양이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 이곳을 한 번씩 밟고 다니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역시 여러분들에게 안정을 줄 것이며 또한 심리적인 포근함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올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올해는 현관 조명을 꼭 밝게 해두세요. 여러분, 어두운 곳은 상대적으로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밝은 곳은 따뜻할 수밖에 없죠.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으로 조명이 밝은 곳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 공기의 흐름이 빠르고 강해진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그렇지만 올해만큼은
이 현관도 무조건 밝게 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행학적으로는 강한 화요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거울과 같이 강한 재물운을 상징하는 것이며, 원래 현관이 밝다면 재물운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한 안정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래되고 흐려진 등은 꼭 밝은 빛을 내는 조명으로 교체를 하시고,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등에 전구라도 꼭 교체를 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원래는 현관에 화분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래 절대 현관에 두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화분인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금전적으로 아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을사년은 오행적으로 화요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목오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앞서 제가 작은 나무가 고난과 풍파를 겪는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죠. 작은 목오행이 모이면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많아지게 됩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싸우고 다투는 것을 연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래만큼은 절대 현관에 그 어떤 목오행도 있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현관에 화분이나 꽃은 꼭 원래만큼은 베란다로 옮기시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 원래는 현관에 물과 관계된 그림을 걸어두세요. 여러분, 원래는 뜨겁고 그리고 맑은 화오행의 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약하고 자금을 의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풍수학, 사주학, 관상학 그 모든 학문들이 항상 수술의 기운들이 강해야 모든 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기에 제가 앞서 원래는 다툼과 갈등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 현관 주변에 물과 관계된 그림을 걸어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 물과 관계된 그림은 돈을 상징하고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혜로움이 꼭 필요한 원래이니 이 그림을 걸어두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래는 현관의 방향별로 이것을 두어보세요. 여러분, 풍수는 방향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이래서 저도 늘 방향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관의 방향이 남쪽이면 원래 여러분들은 아주 풍요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이라면 1년 내내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현관 방향이 동쪽이라면 다툼이나 갈등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래서 반드시 조명을 밝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또한 이 현관에 거울을 하나 두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관의 방향이 서쪽 방향이라면 현관의 발매트를 털이 많은 것으로 하나 구입하셔서 두시도록 하세요. 절대 고무나무된 제품을 구입하지 마시고 털이 있는 것,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하셔서 두시도록 하세요. 이것이 가족 간의 양보와 이해를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을사년에 현관에 두면 아주 좋은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 조상님들이 풍수 소품을 해마다 두신 것을 기초로 하여 현대에 맞게 제가 알려드린 것이니 이것을 꼭 지키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